네, 나에게 손절이란 없다. 우량주 매매로 큰 수익률을 보여주시는 우리의 현성찬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월요일 날 나오시고 다시 또 뵙는데요. 네, 월요일 날 펩트론하고 하나오션을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로 그 다음 날 또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 종목들 이야기하신 건가요? 그러게요. 일단 뭐 제가 지난주 첫 시간에 일단 그 펩트론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날 이제 27%가 급등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또 이제 말씀드린 하나오션이 제가 말씀드린 다음 날 9%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주식 투자 인구가 한 1,600만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사실 그 중에 저보다 이제 뭐 주식 투자를 갖다가 수익률이 되게 좋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마 저처럼 투자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를 지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면 방송에서 제가 이제 바로 엊그저께 이제 말씀드린 한화오션을 지금 보시면 바로 이 시점이죠. 제가 이날 이제 어쨌건 약간 올랐지만 그 흐름이 다시 이제 정고점을 갖다가 트라이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날이 이제 9% 상승을 하고 그 다음 날 해서 이제 정고점을 정말 트라이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빠졌고요. 자, 그리고 펩트론은 이제 지난주 제가 이제 이 방송에 다시 이제 복귀를 갖다 하면서 처음 말씀드린 종목. 이렇게 막 상승하는 주식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상승하다가 하한가를 맞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하락해서 아직 헤매고 있을 때, 그럴 때 말씀을 드렸고, 바로 다음 날 27% 폭등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린 주식 중에서 펩트론이 일단 성과가 제일 좋긴 한데 62,500원에서 23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뭐 4배가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이 이제 한 3배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두산에너빌리티가 23,500원에서 63,000원까지 이제 168%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혹시 모르시는 기업 있으신가요?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도 그렇고, 저하고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께 이제 공부방에서도 그렇고, 저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그래도 한 1조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중대형 그런 기업을 골라서 제가 잘 아는 기업을 방송에서도 보시다시피 되게 여러 번 타이밍을 갖다가 잡아드리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방송을 잘 보셔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릴 때가 24년 9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막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런 게 아니죠. 주가가 이제 한 30% 정도 하락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 시점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1개월 뒤에 LIG 넥스원이라는 이런 중대형주가 한 60%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략했을 때는 다시 이제 주가가 한 2달 넘게 조정을 갖다 받았을 때 말씀을 드렸고, 이때에도 한 달 만에 42%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공략은 또 그 뒤에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다시 이 당시가 이제 LIG 넥스원이 한 33만 원에서 이제 24만 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리고, 지금은 이제 그때에 비해서 한 2달 동안에 거의 한 2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제 방송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시점을 저하고 함께 포착할 수 있으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알테오제는 제가 가장 많이 타이밍을 잡아드린 주식이고, 최근에도 제가 이제 32만 원에서 33만 원 이 사이에 제가 이제 매수를 갖다가 했다고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지난 방송에서 알테오제는 계속 매도를 갖다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저께죠. 우리가 이제 41만 원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좀 내렸죠. 이제 다시 이제 뭐 한 37만 원대 그렇게 좀 내려왔는데, 다시 또 좋은 시점을 갖다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나 공부방에서 말씀드리는 시점이겠죠. 흔히 말하는 눌림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형광색, 안에는 형광색, 그리고 겉에는 빨간색 이런 그 신호가 제가 여러분께 방송에서 말씀드린 시점이었고,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폭락했을 때 또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다른 사람들이 흥분할 때, 막 뜨거울 때 이런 주식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되게 눌림목마다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이런 시점을 보면은 저 사람은 이런 중대형주를 이런 시점에 추천을 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보게 되실 거고, 그리고 적어도 저 사람의 어떤 방송이나 그런 부분을 갖다 본다면 내가 좀 손해를 갖다가 볼 일은 많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제가 사실 뭐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많고, 흔히 말하는 이제 스캘핑, 하루에 막 수백 번을 갖다가 사고 파는 사람들이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도대체 뭔데 그러고 그러다가 그 얘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정말 그럴 수 있느냐라고 저한테 많이 묻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이.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저희 회사의 전산상으로 6개월 연속 손절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저한테 주식을 배운 분들이 제 지금 공부방에서 지금도 많이 계신데 비공식적으로는 지금 2년 동안 손절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 동안 손절이 혹은 2년 동안 손절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면 사실 뭐 한 달에 뭐 한 종목 투자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한 달에 한 30에서 40 종목을 되게 액티브하게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되게 치열하게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 혹시 뒤에 막 이렇게 물린 종목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사실 그런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핵심 5개 정도만을 갖다가 보유한다는 얘기인데, 다시 약간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께 좀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 달에 한 30번 정도를 갖다가 손실 없이 계속 이익 실현을 갖다 한다는 얘기겠죠. 6개월이면은 한 200번, 1년이면은 한 400번 그렇게 이익 실현을 하다 보면 뭐 어떤 때에는 뭐 이익이 크지 않을 거고, 또 어떤 때에는 제가 최근에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뭐 한전기술처럼 이렇게 한 6일 만에 60%가 급등을 하고 그런 종목도 있고, 사실 뭐 지금은 시장이 좋아서인지 제가 보유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한 20%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되게 치열하게 투자를 하는데 손절이 하나도 없게 투자하는 그런 방법, 이유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갖다가 보시면서 좀 납득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렇게 제가 되게 치열하게 매매를 하면서 손절이 없을 수 있는 그런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보다는 스윙 투자를 되게 주력으로 합니다. 제가 하는 스윙 투자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주식 투자를 하실 때 한 6개월에 20% 그러면 느낌이 어떠세요? 6개월에 20%면은 뭐 나쁘지 않은데, 뭐 그러면 1년이면은 뭐 연수익률 40%라 그러면은 아주 괜찮은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되게 눈높이가 높습니다. 그만큼 또 시장을 되게 치열하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눈높이가 한 일주일에 20% 오를 수 있는 주식을 되게 찾고 그 타이밍을 되게 치열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뒤에서 보시게 되실 텐데, 앞에서 제가 이제 뭐 펩트론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오션도 그렇고 특징이 어떤 겁니까? 자, 우량주를 급등 전날에 매수한 거죠. 펩트론도 전날에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하나오션도 약 0.5% 정도 상승을 한 그런 시점에 그 다음날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윙 투자로 좀 되게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되게 타이트하게 정말 조건을 되게 엄격하게 그렇게 해서 종목을 다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좀 성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죠. 만약에 목표가 일주일에 만약에 5% 수익 날 종목을 찾는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찾기가 어렵겠죠. 근데 일주일에 이 종목은 한 그래 20% 정도는 오를 수 있고 적어도 손절은 하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어. 그런 종목은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손절하지 않을 자리,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뒤에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증권회사,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증권회사에서 보시면 이제 뭐 도곡동, 압구정 그런 쪽에서 진짜 우리나라에 그래도 한 뭐 0.1%, 0.01%의 그런 부자들의 그런 자산 관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뭐 0.1%로 제가 만든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노하우를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시총이 큰 우량주도 샀다 팔았다를 잘 한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테마는 신재생 에너지 원전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한전기술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원전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가장 탄력이 좋은 한전기술인데 바로 전문가님의 대표 공략주이잖아요. 네. 네, 앞으로는 대응 전략 어떻게 짜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되게 좋아하다가 이제 한전기술이 이제부터는 한전기술이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제가 이제 옮겨간다고 그랬는데 물론 다 좋았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한 15%에서 한 20% 정도 오를 때 한전기술은 바닥에서는 한 8, 90%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방에서 공식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도 6일 동안 6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같은 기간에 한 3배에서 4배 정도 폭등을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한전기술은 모멘텀이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드릴 때 이런 거 다 떠나서 사실 한전기술에 대해서는 리포트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체코 수주 불발 그런 내용 때문에 되게 실적도 안 좋았고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뉴스가 나온 게 체코 원전이 이제 계약이 체결됐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한전기술이 훨씬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는 결국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더 위험은 작고 기대 수익이 큰 곳으로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비도 물론 좋은 기업이지만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한전기술은 너무 오랫동안 계속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분출되면은 좋은 시세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나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지금 이제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단일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그런 부분이 풀리는데 보통 이렇게 막 상승 중인 종목이 과열 기간에 단일가로 형성이 돼서 그 기간 동안에도 상승을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이 풀리게 되는 시점에서 또 한 번 시세를 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알고 오늘 마지막에 이제 한전기술, 한전 KPS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몰렸다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가 시점이 이제 이 시기예요, 이 시기.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시기에 주식을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정말 사도 되냐, 뭐 더 빠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다음 날 지금 보시면 매수 타점은 여기고요. 그리고 3분의 1을 갖다가 매도를 한 게 중간에 뭐 5% 올라서 매도를 갖다 한 것도 아니고요.
상한가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대형주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는 쉽지 않지만 또 어쨌건 계속 기다리다가 그래도 상한가에 매도를 갖다가 3분의 1을 갖다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더 추가로 상승을 했을 때 최초에 만약에 100주를 매수한 분은 한 50주만 남기고 반 정도로 갖다가 매도를 갖다가 해서 보시면 이제 뭐 되게 감사의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정기술 한 종목으로 해서 뭐 와이프한테 뭐 차를 사줬다 뭐 그런 감사의 인사도 있고요. 지금 이제 오늘로서 수익률이 이제 6일 동안에 60%가 났더라고요. 아마 내일 또 이제 과열 그런 부분에 단일가가 풀리고 나면 또 시세가 한 번 더 줄 것 같습니다. 한정기술을 좀 큰 차트, 월봉이나 주간 차트로 본다고 그러면 목표가는 12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장 뭐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일이 12만 원이 코앞이기 때문에 일단 뭐 13만 원 정도 이상을 갖다가 목표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정기술 13만 원까지도 돌파 가능해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한정기술 매수를 해서 또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준 바로 종목이 되겠는데요. 특히 지금 들으셨다시피 비중을 조절하는 작업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 방법을 취하고 계신데 이와 관련해서 그 노하우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현성찬 전문가님의 공부방으로 입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 원전 테마 관련한 두 번째 종목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펜만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앞서서 언급을 잠깐 하셨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한전 기술로 갈아타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다시 봐야 한다. 뭐 그런 의견일까요? 또 갈아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수익을 내시는 거죠? 네.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투자자들은 같은 그런 그 기업군이라면 주식 마찬가지죠. 그렇죠? 리스크가 같다면은 수익이 더 좋은 쪽을 택하고 수익이 같다면 리스크가 적은 쪽을 택합니다. 그동안 사실 두산에너빌리티가 한 20% 오를 동안에 한전기술이 한 80% 올랐기 때문에 한 4배 올랐기 때문에 이제 또 상대적으로 또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관심에 둬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제가 이제 한 2가지 정도만 그 리포트에 나온 그림들을 갖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 2달 만에 지금 168%, 170% 급등을 했죠. 자, 일단 목표가를 갖다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KB증권의 그런 리포트를 갖다 참고를 해보면 KB증권에서는 이번에 흔히 말하는 이제 PBR 차트, 그러니까 이제 자산 가치를 봤을 때 이 주가가 어느 정도가 일단은 좀 상단이냐라는 부분을 갖다 봤을 때는 KB증권에서는 지금은 8만 원 정도를 갖다가 목표가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PBR 밴드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제 중기적으로는 더 갈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8만 원 정도가 목표가로 봤을 때 일단은 타당한 수준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표가를 7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분위기를 단지 두산 에너빌리티만을 보고 평가를 갖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지금 사실 원전 기업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트럼프의 결국 이런 부분이죠. 적극적인 원전 정책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2050년까지 원전 규모를 4배를 지금의 4배를 늘리겠다 이런 게 사실 가장 골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나라 원전조뿐만 아니고 미국도 엄청나게 강하죠, 그렇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뉴스케일 파워나 아니면은 웨스팅하우스나 그런데 그 원전 그쪽에 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 그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의 원전 기업들이 잘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주 키를 지금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과거하고 이제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자산 가치로 목표가를 설정을 했는데
왜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승풍파랑이라고 바람을 잘 타면 돼지도 날아오른다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사실 원전의 어떤 르네상스는 세계적인 어떤 추세라는 부분을 갖다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또 미국의 원전주의 상승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충분히 오버슈팅도 가능한 흐름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다가 보는 시각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래요. 이제 한전 기술이 아마 뭐 내일하고 모레 슈팅이 나오면은 아마 좀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면 다시 또 그동안 못 올랐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러분들 뭐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요거는 약간 이전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 한 4, 5일 동안 계속 지금 박스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또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다가 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시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모멘텀에 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된 구간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8만 원은 무난하게 돌파하겠다라는 분석과 함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현성찬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카카오입니다. 전문가님, 국민주라고도 불리는 카카오 네, 나왔습니다. 네네, 카카오와 네이버의 동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 참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카오라고 하죠. 네네, 네카오가 어제 오늘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이버와 카카오 여전히 아직도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나요? 네, 포트에 일단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주식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일기 때 2016년, 2017년 그때 사실 국내 증시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보면 청정 지역, 관세 무풍 지역이죠. 그래서 네카오가 그때부터 상승을 해서 이제 코로나 때 본격적으로 급등을 했죠. 자,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관세 무풍 지역은 여전히 네카오 쪽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제 빅테크에 비해서는 너무 상승이 아니고 진짜 주가가 뭐 3분의 1, 4분의 1, 심지어 5분의 1 그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율반등 구간으로도 괜찮은데 약간 좀 카카오 같은 그 카카오의 이미지는 지금의 신정부하고 약간 좀 연상이 되는 그런 면이 있고 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에서 지금 추경을 통해서 돈을 갖다가 20조 이상을 갖다가 풀겠다 그런 부분에서 카카오 그룹이 가장 좀 수혜를 갖다가 얻는 그런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미용실도 그렇고 뭐 마트도 그렇고 대부분 다 카카오로 인한 예약 그런 부분이 크잖아요. 자, 지금까지는 네이버가 좋았는데 앞으로 이제 25년, 26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훨씬 더 가파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의 어떤 밸류에이션은 싸지 않지만 앞으로의 영업이익 확대되는 측면을 갖다 봤을 때는 여전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사실 지금의 어떤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카카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 공부방에서 이제 카카오한테 말씀을 드렸죠. 카카오하고 이제 그 현대 인프라코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둘 다 좋았습니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갭상승으로 출발을 갖다가 했고 그런데 사실 카카오로 갖다가 들어가기 약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이제 네이버가 계속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카카오가 네이버를 갖다가 돌파하기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네이버가 이제 20% 급등을 했기 때문에 카카오가 조금 더 여력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카카오의 일단 목표가가 1차로는 7만 원 정도의 매물벽이 있습니다. 일단 그때까지는 좀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갖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50일 주 신고가를 경신한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까지 둘 다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카카오는 1차적인 목표가 7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신 만큼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우량주는 현성찬 전문가님이 정말 전문가님들 중에서도 전문가이신데요. 이 종목들에 대한 대응법은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은 가벼운 스몰캡 종목이 아니라 우량주로 일주일에 20% 넘는 수익을 주신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뭐 일단 뭐 펩트론 같은 경우도 다음 날에 뭐 거의 상한가가 들어갔으니까 펩트론도 네, 시가총액 5조 정도 하는 기업이고 네, 일단 좀 눈높이가 좀 높거든요. 일주일에 한 20% 정도로 갖다가 제가 종목을 갖다가 찬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하락의 리스크는 크지 않고 업사이드 포텐셜이 큰 종목을 갖다가 찬다는 거겠죠. 일단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사실 뭐 이런 기간들 뭐 계엄도 있었고 국내 증시가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고 있지만 계엄도 있었고 탄핵도 있었고 트럼프 관세 때문에 시장이 폭락도 했었고 이런 시점을 지나면서 사실 계속 손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달에 한 30종목 이상을 갖다가 계속 투자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자산이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갖다 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저한테 주식을 배우시는 분들께 그동안에 한번 어떤 성과표, 성적표를 이제 월별로 제가 좀 받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한 3월 달 보통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가 한 보통 계좌 수익률이 한 5에서 10% 정도 좀 잘하신 분들은 한 15% 정도. 그리고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 좀 지수가 많이 좋았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보니까 뭐 한 달 수익률이 뭐 한 40% 보통 뭐 그렇게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제 그 지금 저한테 주식을 배운 지 지금 이제 한 달 된 분이 저한테 이제 캡처를 해서 보내주신 내용인데 이 부분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 달 수익률이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가 44% 성과가 나온 그런 차트입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 코스피가 한 14%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대비해서는 한 3배 이상 성과가 나온 거죠. 근데 어떤 특정 종목도 아니고 이렇게 계좌 전체 수익률이 한 달에 44%가 난다는 건 그러면서 이제 또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이 뭐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뭐 한 5%, 10% 그렇게 계속 꾸준히 수익이 난다는 건 여러분들의 계좌가 정말 빠르게 2배, 3배 그렇게 급증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고수익이 가능한 점은 이렇게 스윙 투자를 통해서 뭐 6일 동안에 60%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최근에 그러면 제가 스윙 투자를 갖다가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던 부분을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NC소프트가 최근에 아이언2를 갖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에 대해서 되게 좀 반응이 좋고 저도 이제 프리퀄을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MSCI에서 이제 이 NC소프트가 이제 퇴출된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당일에 이제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날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이렇게 신호를 드렸어요. 괜찮은 신작 공개에도 가격이 급락했다. 근데 그 뒤로 보시면 정확히 이제 한 일주일 만에 한 20%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아침에 프리마켓에서 공략을 했었고 당일에 이제 1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 3일 정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주식을 갖다 매도하는 가격이죠. 손절매하는 가격. 그런데 이렇게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저는 종가에 매수를 갖다 했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3시까지니까
사실 이때 거의 대부분 다 빠졌기 때문에 거의 종가 무렵인데 다음 날 해가지고 3일 동안 한 뭐 14% 정도 그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진행하는 그런 스윙 투자에 어떻게 보면 되게 최근에 시장도 좋았고 그렇게 좀 나이스한 케이스였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32, 3만 원, 이때가 이제 제가 매수를 했던 때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41만 원에 일단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률 한 25% 정도, 최종 수익률이 나왔고요. 증권주 중에서는 이제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국금융지주를 갖다 매수를 했고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시점이 매수하고 바로 이렇게 상승을 갖다가 계속 랠리를 달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종목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손절하지 않을 자리 매수한다는 건 여러분들 지금 사실 이런 종목들이 나름대로 제가 주식을 살 때는 보통 이런 자리예요. 내가 이 주식을 지금 사서 지금이 바닥이란 얘기가 아니고 지금부터 이 주식을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하면 적어도 손해를 보고 나올 일은 없겠다. 하이브가 되게 잘 가고 있을 때 방시혁 의장이 이제 금감원 조사서열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프리마켓,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에서 마이너스 12%가 폭락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주식을 배우는 분들이 지금 3,000분이 넘는데 그분들한테 다음날 아침 시가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로 이제 32, 3만 원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랐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가 결국은 손절하지 않을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은 세 가지 추세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있고 횡보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잘 가다가 갑자기 상승 추세를 갖다 이탈하는 일이 생기죠. 잘 아실 겁니다. 하락하는데 갑자기 폭락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자리를 갖다가 다시 기존 추세를 갖다가 회복하는 그런 시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원위치로 가느냐 아니면 원위치를 가다가 실패를 하느냐 그런 부분의 차이겠죠. 그래서 한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저는 자율반등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투매를 갖다가 노리는 거죠. 한 100페이지짜리 PDF 자료를 갖다가 무료로 드리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런 스윙 투자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좀 기술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절을 하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갖다가 추격 매수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당일, 데이 단타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단타를 갖다가 오늘 하루를 보고 들어가는데 빠지는 주식을 사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스윙 기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갖다가 받는 종목을 거의 조정에 지금이 어떤 막바지다 그런 판단이 섰을 때 주식을 매수를 갖다가 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컨셉은 좋은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저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1조는 최소 5천억 정도 아니면 이제 1조 이상은 되는 기업을 갖다가 제가 보통 기본으로 투자 대상으로 삼는데 기본적인 컨셉은 특별한 악재 없이 어떤 시장의 악재, 뭐 계엄이랄지 뭐 아니면 탄핵이랄지 트럼프 관세랄지 그런 부분이거나 아니면 혹시 어떤 갑자기 막 돌발 리포트 그런 부분 때문에 업종 자체가 급락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이격도하고 RSI를 갖다가 많이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분봉 60분 이격도 같은 경우에도 되게 중요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PDF 자료를 갖다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 자료 갖다 보시고 좀 실전 투자에 응용하시면 더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손해보지 않을 자리에서 우량주를 매수하게 되면 충분히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 주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네.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오늘의 히든 종목 조금 이따 공개를 하기로 하고 지금 이제 보니까 PDF 자료가 이제 어떤 부분이냐고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갖다 받아보시면 기본적으로 한 100페이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받아보시는 분들이 좀 당황하세요. 이렇게 내용이 기네? 라고 하시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챕터가 한 4개로 나눠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챕터 1, 2는 차트, 제가 알고 있는 한 10년 동안 공부를 한 그런 차트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좀 요약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챕터 3하고 챕터 4는 보시면 이제 뭐 실전 차트하고 그리고 이제 수급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시느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차트 심화해서 보시면 그 이 자료의 내용이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그 어디서 뭐 한 몇십만 원 주고 하는 그런 유료 강의에서도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주로 보는 그런 그 보조 지표가 이제 MACD 오슬레이터인데 여러분들 그 시중에서 뭐 한 몇만 원짜리 책을 사시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강의나 그런 부분을 갖다 들으시면 MACD 오슬레이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뭐 다이버전스 정도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주식 투자를 되게 잘 하는 분들은 MACD 오슬레이터의 핵심은 다이버전스보다는 주로 이제 힌지나 리테스팅의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시중에 어떤 유료 강의나 아니면은 그런 시중에 파는 책에는 이런 내용들을 갖다 담은 책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갖다가 보시면 정리가 깔끔하게 되실 것 같아요. 경력이 제가 한 20년이 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제가 아는 부분을 많이 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아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최대한 쉽게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자료에 가장 1강을 보시면 보통 이제 이런 자료는 그렇잖아요. 1강이 주식 서론, 이렇게 투자해서 나는 성공했다 그런 내용인데 이 책은 되게 1강의 제목이 되게 좀 도발적이고 좀 섹시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손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근데 이거를 사실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되게 그 직관적인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자료 갖다 보시면 받아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1강은 꼭 보시고 그리고 또 차례차례 한번 훑어보시면 되게 아마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오늘의 히든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지금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미반도체, 나 저 주식에 지금 좀 되게 좀 고생하고 있는데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한미반도체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지금 25년에 매출액이 7,700억, 전년 대비해서 40%가 증가를 갖다 했고요.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4천억, 작년의 영업이익 대비해서 54%가 증가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이 50%예요. 그러니까 제품의 경쟁력이, 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런 우수한 실적 성장성에도 못 오른 이유가 있죠. 하이닉스와의 갈등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하이닉스와 갈등이 있는 부분이 결국 마이크론 때문이잖아요.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과 계약을 하면서 하이닉스가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 딴지를 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마이크론과 계약을 갖다가 했죠. 그렇죠? 하이닉스가 아니고 뭐냐면 결국은 트럼프의 눈치를 갖다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는 지금 이런 실적, 우수한 실적에도 되게 주가가 하이닉스와의 갈등 때문에 되게 바닥을 갖다 그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 한번 주가를 갖다가 분출할 그런 기회를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판단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오늘 아시다시피 지금 한미반도체가 대량 거래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공부방에서 한미반도체를 갖다 언급을 해드렸어요.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이런 지리한 박스권은 결국 그거죠. 한미반도체 주가가 지금 사실 뭐 반토막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한미반도체의 이익 그런 실적 성장성하고 어, 비교를 갖다 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 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고점 뭐 지금 돌파를 막 하고 있죠, 그렇죠?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들의 시각은 비슷합니다. 어디가 만약에 이제 어디가 더 좋은 기회가 있느냐, 리스크가 작으면서 결국 기대 수익이 큰 곳, 그런 곳을 갖다가 투자자들은 모이게 마련이죠. 그래서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지금의 어떤 이런 지리한 박스권을 갖다가 돌파라는 어떤 시발점을 우리가 나중에 찾게 된다면 아마 지금의 이런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뭐 되게 많은 분들이 뭐 사실 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뭐 원전주 다 그런 쪽을 갖다가 되게 추천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미반도체의 오늘의 움직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목해서 보실 만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말씀드린 가격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셔서 하지만 되게 한미반도체는 그동안 고생을 오래 시킨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고 해서 바로 막 급등을 갖다가 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갖다가 꼭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에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영업이익은 잘 나오고 있지만 SK 하이닉스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잠시 주춤했었던 한미 반도체인데요. 다만 악재는 선 반영됐고 기술적으로도 현재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비중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문가님, 3,0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선 우리 네. 시장인데 내일 과연 넘길 수 있을지 내일장 전략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일은 이제 미증시가 휴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는 오늘의 어떤 상승세를 갖다 이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통 어제 이제 미증시가 결국은 어떤 파월의 약간 좀 보수적인 그런 의견 때문에 마지막에 상승 부분을 반납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FOMC 전후로 갖다 봤을 때는 이렇게 마지막에 하락을 하면 그 다음 날이 의외로 증시가 괜찮은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미증시가 오늘 쉬지만 아마 그 다음 날 분출을 갖다 좀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국내 증시도 아마 내일은 몰라도 모레 정도 혹은 글피 정도면은 3,000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시장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